새로운 IPTV. 뭐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마침내 빼빼로데이야. 혼자보단 함께 즐겁게. 바빠도 마음은 전해지게. 혹시 잊은 거 아니지? 마음을 나눠봐. Share love with 빼빼로. 롯데 빼빼로. 신입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쌀은 2천이지. 누가 보면 자식 보는 줄 알겠어요. 자신 봤지.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다. 반찬이 줄었네. 문제는 발열인데. 텅스텐 비트라는 기술. 신규 투자가 어렵다면 기존 장비를 개조해볼까요? 아니면 압착을 더 강하게. 넥선 몰딩을 활용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 현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도 아니고. 왜? 올 수도 있지. SK가 푼 하이닉스 미래를 예측해 보신다면요.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개발했죠. 니네 회사 이번에 장난 아니던데? 그럼요, SK 하이닉스 같잖아. HBM 세계 1위? 선배,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11시 터닝포인트의 이수연입니다. 추석 전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반도체 투톱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3,500포인트를 가뿐하게 넘겨섰고요.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코스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에 1조 4천억 원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에만 8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외국인 쪽에서만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 급등 중이고요. SK 하이닉스도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11%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픈 AI와 삼성전자 그리고 SK의 동맹 소식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지금 9만 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 동맹 소식에 따라서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까지 강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입니다. 오픈 AI가 HBM 쪽으로 공급 동맹을 삼성과 하이닉스와 맞았다. 자, 이 소식에 반도체가 지금 그룹 액션으로 전반적인 동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고민입니다. 연휴 전 오늘까지 폭발적인 시세를 내뿜고 연휴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반도체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의 그 주인이죠. CEO인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무려 7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인류 최초라고 합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칩이 17%, DIT와 영화테크가 각각 9%, 7% 이렇게 상승해 주는데 사실 가장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은 LNF거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잠잠합니다. 자, 지금이 기회일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알고리즘 출발할게요. 추석 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증시. 자,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이 시간에 저희 만나 뵙게 됐네요.
일단 지금 연휴 전 사상 최고치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수를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라는 건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지금 하이닉스가 40만 원, 삼성전자가 9만 원 터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닐 것 같은 또 예감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상단 어디까지 좀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는 뭐 10만 원 이상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40만 원을 저는 원래 좀 잡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상승 탄력이 나와서 40만을 결국 돌파를 해줬고 이 기저에는 오픈 AI와의 HBM 관련된 이야기가 어저께 나왔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시장에 크게 반응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지만 어쨌든 40만 원 능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쪽에서는 뭐 50만 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랑에 대한 기대심이가 크기 때문에 저도 43만 원에서 45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것인데 아마 이번 컨콜에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영업이익단도 10만 원까지의 컨센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고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흐름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10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43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43만 원.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더 갈 수도 있는 게요.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8천억 원을 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4,970억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천억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 위주로 지금 강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느냐 이건데 저희 채팅창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절반 팔았는데 너무 아쉽다. 개인 투자자는 한마디로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채팅이 지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포모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네. 투톱 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지금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죠? 따라잡아야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더 갈 수 있다라고는 판단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상단이 아무리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크죠. 그래서 기대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반도체 이 호황에 대해서 지금 2027년까지의 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도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HBM을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범용 디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사이클이 2027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형주들 오늘 추격 매수하기에는 소부장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옥석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매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살짝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단이 나는 좀 부담스럽고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좀 고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좋다 뭐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게 아직 뭐 반도체 투톱이나 소부장단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아니요, 되기는 됐는데 네. 아무래도 주가는 더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조금은 됐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오픈 AI와의 또 90만 장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에 시장은 기대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시장 자체가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성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AI 시장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함부로 지금 당장 너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기회를 좀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숫자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빅테크 기업들도 캐펙스 투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흐름을 좀 발맞춰 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 나오면 그 뒤로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론 이야기 상당히 좀 이제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전 오히려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컨센을 상회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반도체 DS 부분에 지금 영업이익이 뭐 5조에서 6조까지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4조에서 5조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면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네.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숫자로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하지 않았던 범용 디램 쪽 시장의 호황기를 또 맞이한 부분이라서 네. 저는 이번에는 세론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뭐 폭등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추세 자체는 좀 지켜주면서 오히려 상방으로의 모멘텀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네, 지금 막 채팅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반도체 더 잘 간다고. 네, 그러시네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사실 최근 반도체 랠리에 탑승하지 못했어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추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한미 반도체는 좀 괜찮다라고 최근에도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네. 마이크론 쪽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만 보면 지금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이번에 마이크론 양 실적과 그리고 수주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HBM4 관련돼서 시장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켜줬고 지금 고객사로 당연히 한미 반도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우호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LG도 그렇고 하나세미텍도 그렇고 계속 TC 본더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얼마 전에 제가 그 회장님 인터뷰한 걸 보니 우리의 기술력은 쉽게 진입 장벽이 깨지지 않는다. 그만큼 정교하고 어려운 기술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본더라든지 이런 더 높은 수준의 이런 기술력들을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고 있고 또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라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제 마이크론 주가가 또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일부 받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마이크론이 있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많이 올랐죠. 신고가도 많이 경신했고요. 이수페타도 상단 열어둬야 됩니까? 이수페타도 안 그래도 저도 오늘 한번 네. 체크를 해봤더니 네.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상단이 좀 열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직 전에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 전에 오히려 안 갔던 전공정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예전에 우리가 HBM만 AI 시장의 수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전공정이라든지 안 갔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가 가더라도 집약적으로 가는 종목만 좀 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범용 D램 시장과 낸드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전공정부터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업들을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최근에 그 전에 좋았던 종목군들의 탄력을 살짝 둔화시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 아직까지는 그 전에 상단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반도체 추석 연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궁금합니다. 범용 디램하고 낸드 쪽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지고 다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다 좋은데 네. 저 고민을 오늘 많이 하다가 네. 두산이라는 기업도 한번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두산이 이번에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두산 테스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두산 테스나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두산의 이제 비즈라는 사업부가 엔비디아 가속기향으로 기판 쪽으로 이제 매출이 잡혀요. 근데 네. 최근에 살짝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부터 탄력이 다시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도 잘 불려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 두산 테스나를 인수하면서부터 M&A를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세계 3위 웨이퍼 제조 업체인 SK 실트론에 대한 인수를 유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약간의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무게감이 좀
있어서 생각하는 것만큼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을 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수혜를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두산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7만 원이면 살짝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소보장도 있습니까?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좀 보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예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오늘 아까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한 1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시스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디자인 하우스인데 네. 디자인 하우스 하면 삼성전자 향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 양 디자인 하우스라서 그 부분이 저는 부각도가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환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또 전통적인 기업들의 수급을 가져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부각도는 좀 덜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피곤하게 따라다니는 부분도 있어서 매수세가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상방의 여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제일 눈여겨보시는 거 두산이고 소보장단 조금 탄력적인 기대를 하는 쪽에서는 사이닉 솔루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성전자는 10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43만 원까지 네, 상단 이렇게 열어두자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좀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차 전지도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사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코스피 3,500 갈 동안 2차 전지가 많이 못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하니 개선이 기대되는 쪽으로 2차 전지 조금 포커싱 맞춰도 될까 궁금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살짝은 좀 우리가 보수적인 시각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밸류체인이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리포트도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는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로 수급 양분이 될 만한 너무나 큰 명분이 있을까라고 봤을 땐 아직까진 그 명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라는 강력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급, 안 그래도 오늘 반도체 가니까 다른 섹터가 다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2차 전지로 이 수급이 이동하기 위해선 그만큼 뭔가 스토리가 멋지게 있어줘야 되는데 테슬라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진 그 탄력적인 힘을 받아가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를 아예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2차 전지는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정말 이 스토리만큼은 갈 수밖에 없다던가 아니면 거래량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하게 늘어났다던가 그게 한 종목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같이 군단으로 움직여준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급을 다 반도체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점 아직은 조금 부족한가 봐요. LNF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거든요. 사실 2차 전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숫자입니다. 실적. 근데 LNF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흑자 전환도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횡보 중이거든요. 차트가 바닥이긴 합니다. 네. 별론가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뭐 도전도 해봐도 되겠지만 2차 전지에서는 지금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급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을 벗어나게 됐을 때는
하락으로 야기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매도 물량을 훨씬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사야겠다 싶으시면 일부 물량만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쪽으로의 수급이 있어서 물론 이거를 막 추격 매수하고 무조건 이쪽으로 다 담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을 만한 부분들이 아직은 아쉽다. 그래서 섹터 분위기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섹터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조명이 살짝 2차 전지를 비껴나가 있는 느낌인 거죠. 자, 다음은 저희 상법 개정 기대감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나면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또 뉴스에 노출이 될 겁니다. 이미 슬슬 뭐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3차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뭐 지주사, 증권주, 금융주가 떠오를 수 있을지 또 저밸류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제일 기대되는 거는 저는 증권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상 최고치까지 찍고 있는데 거래대금 당연히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법 개정 플러스 지수 상승 최고치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와 종목이 있습니까? 저도 증권주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데 키움증권이 단연 브로커리지 수익이 가장 높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수혜가 가장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살짝 눌렸어요.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게 발생됐다라고 보기엔 어렵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좀 좋게 보는 건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신용 거래도 하시잖아요. 신용 거래에 대한 또 수익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결국 증시가 좋았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권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키움증권은 제일 이제 이용자가 많으니까 브로커리지 비용이 높을 것이다. 또 다른 증권주도 혹시 보시는 게 있나요?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두나무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최근에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두나무도 장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두나무의 지분을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소수점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두나무에 대한 지분 가치로 인해서 최근 탄력도가 나오긴 했지만 증권주 안에서의 수익으로만 생각하면 하나투자증권은 1등은 아니고 2등도 아니고 한 3등, 4등 후발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길게 봐서 네이버와 두나무 쪽 보신다면 하나투자증권도 보실 수 있는 거고 2위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좋은 건 미래에셋증권이기 때문에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저는 탑픽으로는 항상 보고 있고 개별 이슈로는 하나투자증권도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깔끔한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1등 키움, 2등 미래에셋, 3등 이슈 붙으면 하나투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저희 은행주도 궁금합니다. 외인기관이 뭐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있잖아요. KB금융, 뭐 신한지주 이런 거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기대해도 좋을까요? 저도 오늘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기술적인 것만 절대 볼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딛고 매력적인 구간에 좀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밸류업과 배당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고 하면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찾는 쪽이 금융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주를 볼 때도 그리고 금융주를 볼 때도 방금 언급해 주신 탑 종목 두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KB금융, 신한지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섹터 쪽은 아니죠. 사실 아니긴 하지만 물론 탄력적인 모습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어도 나는 그래도 배당에 대한 매력과 밸류업에 대한 매력을 둘 다 좀 가져가는 게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주사까지도 한번 볼게요. 오늘 SK스퀘어가 일단 제일 강하고요. 하이닉스 때문인 것 같죠? 나머지 지주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상법 개정하면 이퀄 투 지주사인데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지주사 관련돼서는 지금 희비도 많이 엇갈리고 지금 상법 개정 이유를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기대 심리로 해서 어느 정도 탄력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강한 자회사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에 한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처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왔을 때 지금 EB 발행을 급하게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발행에 대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심리 자체가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물음표가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지주사 종목들이 굉장히 반짝하는 탄력도를 보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석을 해보니 과연 기업이 앞으로 더 커져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리고 기업들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EB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모습들을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탑픽 종목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뭐 자사주 관련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SK스퀘어라든지 이런 명확한 이유와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아니면 저는 상법 개정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매력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종목별로 너무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 많이 빠졌으니까 담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네요. 지주사는 상법 개정 이슈 나오더라도 조금 지켜보자. 일단은 지금 가장 좋게 말씀해 주신 건 증권주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연휴 끝나면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실적 수혜 어떤 쪽이 가장 많이 받아갈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선방산 좋을 것 같고 또 화장품도 잘 나올 것 같고 음식료도 잘 나올 것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하기에 가장 이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섹터가 어디예요?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잘 가고 있어서 반도체 투톱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괜찮을 것 같고 방산도 역시나 조방이 최근에 움직인 이유겠죠.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함께 그래도 담아내는 쪽이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쪽 움직여준 것 같고요. 지금 APR도 3분기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실리콘주도 최근 3분기 실적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화장품주들 눈높이가 예전보다는 좀 낮춰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을 좀 가려보고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잘해왔던 기업들이 또 잘할 가능성이 이번 3분기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서도 아직 좀 덜 오른 뭐 화장품주들 왜냐하면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실적 기대가 되는 섹터들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짤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너무 좋게 말씀 주셔서 그리고 좋잖아요. 지금 좋다가 반도체만 지금 포트로 꽉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뭐 투톱 담고 소부장 하나 담고 아니면 뭐 조선에서 하나 담고 증권 하나 담고 이런 식으로 좀 포트 좀 구성해 주세요. 저는 뭐 이건 성향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비중을 좀 더 가져가긴 하되 그래도 분산 투자가 항상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좋다 했을 때 그 끝은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는 또 감안을 하지 않고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그 명언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반도체 쪽으로의 집중도는 가져갈 수 있대. 그리고 솔직히 반도체는 난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들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품들이 많아요. 반도체와 AI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담고 있는 ETF 상품들도 있으니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담으면 또 반도체 모멘텀 가져가시면서 화장품 그리고 조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시장은 계속 순환매를 돌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매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순환매에 따라서 항상 좀 그래도 좋을 수 있는 날을 올릴 수 있는 횟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랑 화장품, 조선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주신 거예요? 반도체, 조선, 화장품. 저는 증권주도 손은 안 나가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좋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선주들은 지금 피팅 밸브 쪽 종목들 최근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저께는 엔진이 좀 강하게 달려줬는데 오늘 또 피팅 밸브 쪽도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 어제 엔진 강했는데 피팅 밸브 말씀 주셨고요. 증권주랑 화장품, 반도체 이렇게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